네, 안녕하십니까. 고래경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산 동부지원 경매상계 2018 타경 10만 95호 부산광역시 문현동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첫 시간은 인수되는 권리에 대한 파악, 그리고 명도 시점의 주의사항,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낙찰가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서 두 번째 시간에 예상 낙찰가를 뽑아보는, 그렇게 2시간에 걸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입찰 예정일 있고요. 여기 그리고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도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물건이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도 부분은. 그리고 물건에 대한 면적, 전용 면적 25.69%,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감정가와 현재 유찰된 사항, 보증금 진행 상태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현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리고 현황도를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정남향 그리고 북향, 그렇다면 이 집은 남향과 서향을 보고 있는 집입니다. 방향은 좋습니다. 복도, 출입문, 멀리서 본 아파트 전경입니다. 고층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사항을 문건 처리 내역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 경매 신청이 됐고 채권자들이 교부 청구 또는 배당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채권자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서 제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주소 보정 신청도 있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낙찰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어떤 변경 사항이나 중요한 권리와 관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일 내역 보시면 감정가 3억 9,800이었고 한번 유찰돼서 3억 1,840만 원입니다. 10월 22일이고 39일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9일이 남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은 실제 낙찰가를 맞출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매각일 2, 3일 전에 최종 분석이 이루어져야 정확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고 그리고 매물이 어떤 상태로 변화될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분석 미리 땡겨서 분석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분석해서 이렇게 계산해낸다는 그 방법과 요령을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지, 반드시 낙찰가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2, 3일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은 좀 감안해서 수업을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설명,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 물건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공동주택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알아야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면 읽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요약입니다. 화면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월 16일 서인규 씨. 같은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6천만 원. 같은 날 2억 4천. 총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2017년 7월 27일. 재산 분할. 재산 분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수업 듣는 분들 느낌이 탁 오실 겁니다. 재산 분할했습니다.
재산 분할. 여자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인 거. 자, 이 남의 불행을 이렇게 수업한다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한 어떤 이러한 사항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린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일단, 누가 구조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가처분 신용보증재단.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 자, 이 소유권 이전이 뭐 잘못됐다. 말소한다. 뭐 그런 내용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원래 소유자의 서인규 씨한테 받을 돈이 있겠죠. 자, 근데 이자가 안 들어갔습니다. 2008년 1월 5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이 두 개죠. 금제당 두 개. 왜 이렇게 분리했고, 왜 별도 다 격리 신청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사건 번호도 다릅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7일 뒤에. 부서가 전혀 다른 부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청 들어갔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했네요. 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자,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결국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 금전적 상황이라면, 뭐, 회생이 쉽지 않겠다라는 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현 시점에서 어쨌든 주인은 두 명입니다. 재산 분할된 그 두 분이 주인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자, 일단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살든지 간에 주인이니까 우리는 낙찰받으면 그 두 사람을 대상으로 모두 명도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인도명령은 두 개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자, 그러한 어떤 특이한 지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면 낙찰가 분석에 크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권리 분석은 이렇습니다. 2015년 1월 16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고 모두 말소됩니다. 그 밑에 소유권 이전된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근저당도 말소, 가처분도 하나 있었죠? 말소. 일단 그들이 어떠한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낙찰받고 인수하는 게 없다면, 상관이 없다면 문제는 없는 거죠. 다만 명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수사항 없고 관리비 영향 줄 수 있죠. 네. 어쨌든 경제적 상황과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의 집이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관리비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산 분할을 한 남자와 여자 그 둘 중에 누가 살든지 간에 일단 연체된 금액은 나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둘 중에 누가 실제 주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사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비를 정산하는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차인 관련 임차인은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그렇다면 소유자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거주할 것입니다. 자, 소유자 유양용 세대고 소유권이고 잔금 납부는 1에서 3개월 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비를 한다면 이 하한가인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를 하기를 권장드리고 명도 소송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리가 나한테 인수되느냐, 어떠한 권리적 하자와 분쟁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냐, 그 영향이 금전적 가치는 어느 만큼이니까 낙찰가에서 제해야 된다. 어떤 그러한 연결이 권리 분석에서 자연스럽게 입찰가 분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권리 분석으로서 낙찰가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 다만 인도명령 2개 정도 신청해야 된다. 그것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